안녕하세요. 행복한 토요일 다들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도 좀 피곤해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단숨에 읽은 책인데 제가 5월에 담양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한책 독서 릴레이 앤드 서평 이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가팀을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 책하고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 두 책 중에 우리 팀에서 그냥 일반 문학으로 고르자 해서 고른 책이 아버지의 해방일지 우리가 이제 서평을 낼 거고 또 읽어보고 싶은 책이 청소년 분야의 이 꿈을 파는 달빛 제과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 지난주에 갔을 때 빌렸는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더라고요. 대충 줄거리는 제가 타이핑을 해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마지막에 이 작가의 말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대충 줄거리는 제가 타이핑한 부분을 요즘은 독서 노트에 써야 되는데 필사 노트에 이렇게 쓰기가 귀찮지.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해왔어요. 이 책의 주인공이 단이라는 아이거든요. 단이는 팥죽집을 운영하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가 일본인 불황자들로 인해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 그런 뒤로 엄마는 장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동안 재료의 예상값을 갚지 못해 모야 제과점 사장에게 결국에는 팥죽집이 넘어가게 됩니다. 단이는 결국 아픈 엄마의 약값과 생계를 모야 제과점에게 생계를 위해서 모야 제과점에서 일하게 되기에 이르렀어요. 조선인이라는 이름으로 제과점에서 일하면서 차별을 받지만 우연히 제빵 경연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친구였던 정태가 건네주었던 단팥빵의 맛을 못 잊고 있었고 자신도 그런 빵을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조선인은 경연에 참가를 못한다고 들리게 됩니다. 못한다고 듣게 됩니다. 사장님은 제빵 분야에서 최고라 들었습니다. 그 바탕엔 빵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장님의 열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빵을 좋아해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만 저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단이가 사장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경연대회에 참가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요. 우여곡절 끝에 경연에 신청하게 된 정태와 단이. 그러나 모야 제과점에서 수습생 중에는 조선인은 한 명도 없었을 뿐더러 가르쳐주지도 않는 상황이었다. 우연히 모야 제과점에 들린 선교사 윌리엄을 만난 것을 기억해내서 그에게 빵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발효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다림을 배우는 공부가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빵 덕에 인류가 살아남아서 희망빵이라고 부르기까지. 다니가 빵을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경연 참가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쯤 다니에게 해코지를 하러 온 히로세, 나쁜 일본 놈이에요. 그리고 그런 다니를 지켜준 친구 정태. 결국 그 일로 정태는 손을 다치는 바람에 경연에 출전을 못하게 되고 사장은 그런 히로세를 눈 감아주기에 이릅니다. 결국 경연에는 다니만 출전하게 되는데요. 다니가 출전하면서 만든 빵이 바로 희망을 부르는 빵 캉팡판이었어요. 다니는 예선을 통과하고 히로세와 둘이 본선에 진출하기에 이릅니다.
본선에서의 결과는 정성을 다한 다니의 빵이 히로세보다 우월하게 느껴지지만 쉽게 우승을 넘겨주지 않는 일본인 사장님. 결국 자신의 빵을 지키기 위해 다니는 고민을 하지만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은 걸 느끼고 그대로 우승을 포기합니다. 마무리는 본인이 만든 빵을 우연히 이 윌리엄 선교사님이 소개해준 가게에서 팔게 되는 걸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팥죽집을 뺏고 그런 억울하게 살아가던 시기에 조선인이며 여자였던 다니. 제빵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빵을 내놓기까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본인들이 식민지 시대에 했던 그 행동들이 중간중간 등장했고 위기 때 도와준 선교사님까지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의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주인공 다니와 그 친구 정태가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듯합니다. 누군가에게 꿈이 있고 도전해서 나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저는 이 일본인 사장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을 하는 그때 조선시대 식민지 시대였지만 이 단이라는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아이예요. 책이니까 그렇게 이제 작가님이 인물을 묘사했겠지만 이 작가님의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저마다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재능과는 상관없이 말이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런 일이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 그러나 세상은 심술궂은 마녀 같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마녀의 심술이 더 심한 듯하다. 특별한 재능이 발견되지 않는 한 청소년들은 공부에 매달려야 한다. 특별한 재능이 발견되지 않는 한 청소년들은 공부에 매달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기성세대의 안일함에 등 떠밀린 채. 나의 청소년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그 시절에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었던가 되돌아보았다.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웠나 더듬어 보았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를 제외하면 그 또한 특별한 기억이 없다. 그런데 짓궂게도 어른이 된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림도 그리고 싶고 악기 연주도 배우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짬짬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도전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뿐이다. 만약 청소년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에 도전해 볼까 상상해 보았다. 제빵사에 도전해 보고 싶다. 삼시세끼 밥 대신 빵을 먹으라고 해도 대찬성일 만큼 빵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한때는 전국의 이름난 빵집을 찾아다니며 빵 맛에 빠진 적도 있다. 그 대가로 빵살이 붙기는 했지만 빵을 먹는 순간만큼은 참 즐겁고 행복하다. 빵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나를 사로잡은 걸까? 빵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5,000년 전부터 시작되어 인류 문명을 이끌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는 19세기 말 선교사들이 처음 소개했고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제빵사들이 들어와 제과업소를 차리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 빵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먹거리로 자리 잡았다. 언젠가 내가 빵을 유난히 좋아하는 걸 아는 지인이 빵이 그렇게 좋으면 제빵사가 되지 왜 작가가 되었냐고 물었다. 웃음으로 넘기고 말았지만 왠지 잃어버린 꿈처럼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사실 지금은 내가 먹을 빵은 직접 만들어 먹는다. 그러나 이제와 열정을 쏟아본들 전문 제빵사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터. 작가가 되었으니 소설에서라도 제빵사가 되어 봐야지 하는 오기가 생겼다. 꿈을 파는 달빛 제과점은 그런 아쉬움과 열정을 반죽해 군 작품이다. 다니와 정태는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에 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 제과점 사장은 최고의 제빵 실력을 갖춘 제빵사지만 조선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본인이다. 제과점에서 매년 제빵 경연대회를 연다는 것을 안 다니와 정태는 경연에 도전하기로 의기투합한다. 조선인의 참가를 거부하는 사장의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빵에 대한 진심과 열정, 도전 정신에 감동한 사장은 결국 마음을 연다. 소설의 시대 배경을 일제 강점기로 정한 것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이 그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횡포와 억압 속에서도 꿈을 꾸고 당차게 도전하는 다니와 정태처럼 우리 청소년들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꼭 찾고 도전해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말 작가님들은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가 하시겠죠? 제가 저도 빵을 좋아해서 제빵사 자격증이 있는데 한때 아가씨 때 정말 빵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제일 먼저 사고 싶었던 게 오븐기여서 제가 정말 비싼 제 온수품 중에 제일 비쌌던 오븐기였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저도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다니가 이 단팥빵 맛을 잊지 못하고 이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빵 가게까지 문을 열고 정말 너무너무 아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읽어도 정말 힘이 되는 책이고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이 두껍지 않고 하루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이 스토리가. 그럼 오늘은 제가 하루의 끝자락이 아닌 이 한가한 오후 시간에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목 상태가 또 아직 좀 좋지 않아요. 이놈의 목은 언제나 좋을지 정말. 그럼 내일 일요일 다들 다음 주 월요일 학생들은 재량휴업일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샌드위치 휴가라 해서 우리 학교도 6일까지 쉬는데 저는 5일날 출근을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없으니까 책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아요. 6일은 또 여중에서 행사가 있고 7일도 봉산초에서 또 친선 배구가 있고 다음 주도 좀 바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주에 수영 마스터즈 대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저도 다니처럼 도전을 해봐야겠죠. 열심히 해서
그럼 남은 주말 오후 시간도 잘 보내시고 모두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 안녕.